피곤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나 어두침침해 보인다, 뭔가 좀 분위기가 어두워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조금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이 수술이라는 게 좀 무섭잖아요. 저도 좀 겁이 많은 편이라서 좀 무섭긴 한데 쉽게 결심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저도 보면 그게 눈밑이 많이 불룩하진 않지 않나요? 저도 집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지그시 감은 상태에서 눈 안쪽에 있는 안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한 2회에서 3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은 눈을 떠보면은 눈이 되게 시원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저는 자기 전에 꼭 한 번씩 해요. 이거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성형은 김진우. 눈밑 지방에 대해서 좀 문의라든지 상담이 좀 많이 늘어났죠. 예전에는 사실 뭐 눈밑 수술 이런 거 하면은 좀 중년층이라든지 조금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 수술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나이가 들면 우리가 눈밑이 좀 약간 불룩해지고 피부도 좀 처지고 하니까 노화가 좀 진행되면서 이제 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빠르면 20대 분도 있고 뭐 10대에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은 20, 30대 정도 젊으신 분들, 특히 이제 남자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눈 밑에가 이제 예전과 다르게 좀 약간 뭔가 불룩해진 느낌, 아니면 좀 약간 음영이 생기는 느낌,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나 어두침침해 보인다, 뭔가 좀 분위기가 어두워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고민하면서 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눈밑 지방에 대한 그런 수술 자체가 주변에 이런 수술을 받으신 친구라든지 지인 봤을 때 눈밑이 맑아지고 이미지가 밝아졌는데 생각보다 흉터도 안 남고 회복도 빠르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약간 이렇게 좀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진 것도 이렇게 눈밑 관련한 관심이 높아진 거에도 어느 정도 좀 일조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요즘에 어떤 그런 성형 트렌드랑도 좀 약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좀 이렇게 한 듯 안 한 듯, 우리가 얘기했던 자려한 느낌, 요즘에 유행하는 자연스럽지만 살짝 티나는 느낌, 어느 정도는 이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트렌드라고 생각이 들고, 비용적으로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낮아진 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한 요인이 되는 거 아닐까. 어떻게 콤플렉스를 느끼길래 눈밑 처짐을 좀 개선하려고 원장님 좀 찾아오는 편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눈밑이 좀 불룩해 보인다, 그게 제일 컴플렉스가 크고요. 젊은 층에서는 이 불룩한 경우에 특히 음영이 좀 생기거든요. 불룩하면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다크서클처럼 좀 보일 수도 있고요. 일단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준다. 그 다음에 좀 뭔가 어두워 보인다. 주변에서 이제 한두 번 들었을 때는 뭐 그렇다가 계속 듣다 보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니까 그걸 고민으로 많이 오시죠. 그래서 눈이 우리 사실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첫인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는 저희가 늘 강조해서 알고 계실 텐데, 눈 위쪽, 쌍꺼풀뿐만 아니라 눈 아래쪽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선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눈이 좀 불룩하다, 뭔가 피곤해 보인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더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것 때문에도 되게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사실 눈밑 지방의 이런 붉어진 문제, 아무리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도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으면 볼륨이 점점 빠진다고 했는데도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것 또한 이제 눈 밑에 어떤 지방이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수술밖에 없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근데 이 수술이라는 게 좀 무섭잖아요. 저도 좀 겁이 많은 편이라서 좀 무섭긴 한데 쉽게 결심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또 이제 비용도 우리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게 꼭 수술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치료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이거를 좀 속도를 좀 더디게 만든다든지 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저도 집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저도 보면 그게 눈밑이 많이 불룩하진 않지 않나요? 저도 집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순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붓기를 좀 빼는 거. 눈 주변에는 우리가 근육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뭐 눈둘레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는데, 근육들이 어쨌든 지방 위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어느 정도 잘 순환이 되고 노폐물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배출이 잘 되고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림프 순환 마사지. 얼굴은 굉장히 많은 림프들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눈썹. 이걸 할 때는 근데 팁이 그냥 너무 맨손으로 하지 말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손을 씻어야 돼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일단 눈썹 부위부터 시작할 거예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거를 한 5회에서 10회 사이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눈 안쪽, 눈 안쪽에 있는 어떤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 근육을 따라서 이 콧잔등까지 눈 아래쪽으로 이렇게 쓱 쓸어내리는 거예요. 한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거를 한 5회에서 10회 사이 정도 이제 밀어주는 거, 지그시 눌러주는 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고, 우리가 바깥쪽으로 밀어낸 우리 몸의 어떤 노폐물 같은 것들을 이제 아래쪽으로 좀 쓸어 내려주는 거, 귀 따라서 귀 뒤쪽으로 내려주고, 마지막은 이제 쇄골 쪽으로
내려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해주시면 제일 좋고, 안 되면은 밤에 자기 전에 아니면 세안할 때 한 번씩 해주시면은 그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분명히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구 주변에는 굉장히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 근육 자체를 직접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거. 아까 처음에 한 거는 이제 약간 어떤 림프 순환 마사지라고 붓기를 좀 빼는 쪽에 더 포커스가 있다고 하면은, 이번에 하는 거는 이 안구 근육 쪽을 강화시켜주는 건데, 요거는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지그시 감은 상태에서 눈 안쪽에 있는 안구를 좌우, 위, 아래, 그 다음에 시계 방향 한 번, 반시계 방향 한 번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한 2회에서 3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은, 눈을 떠보면은 눈이 되게 시원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하고 나면은 눈이 약간 뻐근하면서도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반복해 주시면은 눈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근육 강화에도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결국에 이 눈 밑 지방들을 좀 뭔가 억제할 수 있는, 근육이 단단해지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을 감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눈 뜨고 하면은 보기가 좀 흉하지 않을까? 약간. 네. 그리고 이게 해보면은 눈이 피로한 것 때도 도움이 돼요. 피로도 회복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전에 꼭 한 번씩은 해요, 이거.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림프순환 마사지 같은 경우는 손을 이용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거 손 씻기 먼저 꼭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얘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거라고 이제 너무 막 없어져야 돼 하면서 세게 누르면서 막 이게 학대를 하듯이 너무 세게 누르는 것보다는 지그시 약간 잘 타이르듯이 없어져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젠틀하게 하시는 게 피부에도 좋고 효과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안구 운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지만 이제 너무 사람들 많은 데서 하거나 그러면 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케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치료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예방 차원 또는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거를 최대한 늦춰주는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진행이 돼서 지방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홈케어 같은 걸로도 충분히 도움이 안 된다. 그때는 이제 가까운 병원에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으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 밑 지방을 좀 개선하고 싶다.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받을 수 있는 뭐 시술이나 수술. 첫 번째 뭐 눈밑 지방 재배치, 눈밑지라고도 우리가 요즘에는 대명사처럼 됐는데, 눈밑 지방을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거했을 때는 이제 오히려 약간 꺼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재배치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재배치라는 건 말 그대로 불룩해진 지방을 잘 펴가지고 이 고랑을 끊어주고요. 아래쪽으로 지방을 잘 펴가지고 약간 재배치를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평탄화를 시켜주는 건데, 눈밑 지방 재배치랑 우리가 하안검의 차이를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하안검도 눈밑 지방 재배치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차이점은 이제 피부가 늘어진 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눈밑 지방 재배치는 피부는 아예 건드리지 않고 안쪽에 있는 지방만 재배치를 해주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고, 하안검은 처진 피부를 어느 정도 좀 개선시켜 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탄력을 잃은 피부를 일부는 조금 약간 절제, 잘라내는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하안검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는 수술 자체는 겉으로 봤을 때 이제 흉터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눈 안쪽에 빨간 안쪽에 살, 결막이라고 부르죠. 거기로 절개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보이는 흉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찾는 수술이기도 하고요. 저는 흉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또 회복이 빠르기도 하고 밖에 흉터가 없으니까 실밥을 따로 제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또 이제 눈밑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술 중에 그냥 피부 자체는 괜찮은데, 피부 탄력도는 괜찮은데 그냥 단순히 좀 꺼져 있으신 분도 있고 볼륨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근데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기 조금 약간 애매하다.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는 뭔가를 좀 볼륨을 채워주는 거, 어느 정도 여기가 볼륨이 살아나면서 충분히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필러라든지 지방이식, 미세 지방이식이라고 부르는데 눈 밑에다가 아주 고운 지방을 살짝 깔아주는 거, 또는 이제 뭐 주베룩이라고 해서 뭐 콜라겐 같은 것들을 이제 넣어주는 거, 그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하안검. 하안검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눈밑 지방 재배치 플러스 늘어진 피부 제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수술 후에 이제 환자분들이 경과를 보러 오시면은 눈 밑에가 뭔가 변화가 생기면서 훨씬 더 수술 전보다 얼굴 자체가 약간 밸런스가 좀 맞는 느낌이랄까? 피곤해 보이고 좀 나이 들어 보였다면 뭔가 젊어진 느낌을 준다. 확실히 내가 전후 차이를 딱 보면은 눈 밑이 뭔가 좀 맑아졌다. 그런 얘기를 일단 본인이 느끼기보다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더 피드백을 들으시고서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성형은 김진호
오늘은 제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눈밑 지방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간단할 것 같지만 또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한 수술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홈케어 같은 걸 통해서도 충분히 이 눈밑 지방에 대한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뭔가 단기간에 내가 이걸 극복하고 싶다든지 할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무섭기도 하고 수술이다 보니까 약간 걱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수술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맞는지, 아니면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건지 가까운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 노화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자연스러움이랑도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너무 심한 노화는 나이에 맞지 않은 노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의 장점을 좀 퇴색시킬 수도 있겠지만, 눈밑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좀 나온 정도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걸 무조건 뭐 꼭 쫙쫙 펴야 된다, 다리미 피듯이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고민이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나 그러신 분들은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홈케어를 한번 해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로도 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같이 해주시고요. 이런 눈밑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뭐 친구라든지 가족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 꼭 저희 영상을 같이 공유하셔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거,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눈밑지는 김진우.